JBC 찾아가는 인물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품 같은 장흥에 나와 있는데요. 김성 군수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JBC 전남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군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2023년에는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군수님도 올 한해 정말 바쁘셨을 것 같아요. 민선 8기 군수로 취임하시고 통합의협 박람회도 아주 성공리에 치르셨잖아요.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 말 그대로 정말 바빴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선거 이후로 막 취임하자마자부터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들이나 읍면 행사가 중단되거나 취소됐는데 뭐 7월부터는 계속해서 그동안 행사하지 않았던 사회단체라든가 기관들이라든가 그리고 각 읍면민의 날, 그리고 우리 장군이 추진했던 물축제와 그리고 통합의학 박람회를 올 하반기에 치르다 보니까 정신없이 달려왔던 202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말만 들어도 제가 다 마음이 숨가쁘게 달려오신 것 같은데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군수님. 네,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네. 네. 사실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좀 드려볼까 하는데 요즘 국내외 경제가 조금 심상치 않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각 지자체도 현재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흥군만의 어떤 필살기나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운 것은 틀림이 없죠. 뭐 거기에 장군이라고 예의일 수는 없죠. 그러나 어렵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항상 위기지만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장만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결국은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장군에는 이 바이오 산단하고 그리고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 임기 중에 농공단지와 바이오 산단의 분양률을 80%까지 끌어올려서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기업 유치가 이루어져서 많은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그런 이 산단과 그리고 농공단지의 분양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인구가 36,000입니다. 근데 36,000 가지고는 지역에 대한 내수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죠. 그러면은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들을 장으로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2023년을 우리 장이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과 그리고 우리 장이 물림의양이라는 고장이라는 거 잘 아시죠? 네. 근대 현대를 이루는 세계적인 또 지역의 유명한 문학인들, 이청준 선생, 그다음에 송기숙 선생, 그다음에 한승호 선생, 이승우 선생님, 한강도 아버님도 얘가 생존해 계시고, 그런 어떤 문인들에 대한 것을 좀 특화시켜서 장만의 어떤 문학의 색깔을 내고 그거를 통해서 또 자연 환경을 잘 살리고 문학과 잘 어우러진 문화 관광 예술에 대한 이 르네상스 원년으로 지금 제가 2023년을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이 활성화되면 이런 한쪽에서는 어떤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한쪽에서는 문화관광 예술에 대한 메카로서의 실질적인 명실상부한 고장으로서 발돋움해서 지금 위기에 처한 국가의 어떤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지역 침체에 대한 것도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이 정말 기대되는 한 해가 되겠네요. 저도 가슴이 뜁니다. 2023년 생각. 그리고 또 우리 장흥하면은 10개 읍면 중에서 바다와 인접해 있는 곳이 참 많잖아요. 네. 그곳의 매력적인 곳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장흥은 말 그대로 10개 읍면이 있는데요. 네. 5개 읍면은 내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개 읍면은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5계면에 바다를 끼고 있는 바다가 등량만이거든요. 네. 등량만 앞바다인데 이 등량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염되지 않는 청정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대한민국의 청정해역 특구로 지정된 것은 이 등량만 앞바다 딱 한 군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만큼 이제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고 말 그대로 이 모든 어패류들이 등량만 앞바다에서는 굉장히 살기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다. 그런 환경을 갖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등량만 앞바다의 그 가장 큰 장점은 방금 얘기한 대로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 청정해역이라는 건데 저희들이 이제 가장 이 특산품 중에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상김이잖아요. 이 무상김은 세계에서도 딱 하나밖에 한 곳밖에 나지 않는 것입니다. 산을.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이 김은 산을 씁니다. 유기산이라는 걸 쓰는데 유기산을 왜 쓰냐면 첫째 유기산을 쓰면 그 생산량이 증가를 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뭐 벌레라든가 해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잡티라든가 이런 거 저기 붙지 않고 또 빛깔이 깨끗하게 파랗게 되거든요. 유기산을 쓰면. 그런데 이제 그 유혹에서 어민들이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유혹을. 뿌리치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장은 방금 얘기한 대로 이런 산을 쓰지 않고 순수 그대로 바다에 하나도 유기산 쓰지 않고 바다 그 자체에 나는 영양분으로 키운 김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 작년부터 친환경 유기농 수산물에 대해서 보존을 해줘요. 직불금을. 예, 유기 수산물에 대한 그게 이제 우리 장군만 유일한 그 어민들이 받거든요. 뭐 김하고 미역 생산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이 산을 쓰면 뻘이 굳어져 버립니다. 뻘이 죽고 주변에 사람 그 어패류들이 생산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안 되는데 이제 산을 안 쓰다 보니까 뻘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낙지가 대한민국 낙지 생산량의 거의 30%가 장에 다 납니다. 낙지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뭐 쭈꾸미라든가 방금 얘기한 대로 어패류 꼬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자라고 있고요. 생산량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염되지 않는 바다, 가장 영양가 있는 어패류 이런 걸 생산한 지역이 장의 5계면을 둘러싸고 있는 등량만 앞바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장흥하면 청정자연이라고 말을 붙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나 봐요. 정말 우리 장흥은 자랑하려면 아마 오늘 밤을 새야 되지 않을까 밤을 새고 싶습니다. 될까요? 한 3박 4일 정도. 그 정도는 돼야 네.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문제점이 사실 요즘에 인구 감소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군수님도 크게 와 닿으실 것 같은데 이제 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청년들이 다시 되돌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런 거에 대한 정책이 좀 있으시다면. 청년들이 돌아오면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여기 돌아오면 창업을 하겠다면 저희들이 창업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요. 뭐 이제 귀농을 하는 사람들한테 영농 창업농을 하든 뭐 창업 자금을 지원하든 3억까지 이제 우리가 저리로 그분들한테 대출해서 뭐 대출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하거나 창업농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2차 보존을 해요. 이자액에 대한 그 예를 들어서 뭐 4%짜리 이자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2%는 본인 부담하면 저희들이 2%는 또 우리 군비로 해서 그 이자를 보존해주는 2차 보존해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창업농이라든가 청년들에 대한 그 또 창업을 도와주고 있는데 장흥에 오면 참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있다. 그럼 장흥에 오면 돈 번다. 뭐 장흥에 오면 이제 뭐 아이들 가르치기도 편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올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또 교육과 이런 문화적 환경과 이런 것들이 직결돼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그렇게 한번 도로 연구를 좀
하고 있고 그런 정책들을 구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우리 청년들이 아마 들으면 귀가 쫑긋 세워질 만한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걸로만 또 끝나면 안 되잖아요. 청년들은 방금 얘기한 대로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들은 농토를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해주든지 뭐 농어촌 공사하고 연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하우스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우스 짓는 이런 것도 지원해주는 그런 방안들도 차츰차츰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슬로건을 몸만 와라 이렇게 간단하게 지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교수님. 그러죠. 몸만 알아. 아주 좋으신데. 네, 몸만 알아. 장군이 책임진다. 네, 뭐 이렇게. 정말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실래요? 그러면? 가도 될까요? 아, 오시면 영순이죠, 영순. 네. 자, 여기 약속. 약속합시다.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그 남해안 관광 시대를 열어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뭐 저희들이 이제 전라남도로 하면은 딱 중앙이잖아요. 중남부권에 해당됩니다. 장을 기점으로 완도, 강진, 장, 보성 이런 쪽이 중남부권에 대한 쪽에 좀 그 개발 계획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중남부권은 어차피 이제 개발이 안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잘 보존돼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도 그리고 또 이 중남부권은 강진이나 보성이나 장이나 완도는 이제 이런 농수산물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하고 이걸 좀 특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업을 6차 산업화 시켜야 된다. 농수산업을 1차 산업, 이런 2차 산업이 끝날 게 아니라 그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냐? 이게 집적화 단지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6차 산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삼산 간척지가 있는데 거기를 6차 산업화해서 혁신 블루 에너지 스마트팜을 만들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권을 중심으로 거기에 딱 제일 중심이 이제 장이에요. 그래서 이 중남부권에 대한 중심 도시로 장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려면 뭐냐? 관광 상품을 같이 개발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강진에서 이틀, 그다음에 장에서 이틀, 보성에서 뭐 이틀, 고흥에서 뭐 이틀 이렇게 머물러 가는, 그래서 관광에 대한 상품을 패키지화해서 같이 자치단체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런 관광 상품들을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제 홍보는 이제 뭐 방금 이제 2가지 방법 아니겠어요? 뭐 요즘에는 이제 SNS를 통한 홍보와 그리고 방송을 통한 방송이나 언론을 통한 홍보가 뭐 주 메인인 것 같은데 앞으로 2023년도 이런 그 지역에 대한 특산물이라든가 지역의 관광 상품들에 대한 그 광고에 대한 그런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인터뷰 영상이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정책들을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100만 좋겠어요. 명 정도 보면 그 정도로 만족하시겠어요? 안 되죠. 더 많이 보시기를 예,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저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예, 저도 열심히 펴날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군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장흥의 미래 비전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항상 꿈꾸었던 것은 장군만의 독특한 색깔, 장군만의 차별화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장흥에 제가 태어나고 장흥 군민들의 선택을 받은 건 저의 운명적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장흥이 군민들이 나한테 위임해 준 뜻이 있을 거라. 그 뜻은 뭐냐? 방금 내가 장흥만의 색깔, 장흥만의 모습을 가지고 차별화된 장흥을 만들어라. 그래서 나온 게 어머니 품 장흥입니다. 어머니 품 장흥은 누구나 장흥을 생각하면 그립고 보고 싶고 찾고 싶은 장흥, 그리고 포근하고 따뜻한 장흥, 장흥에 오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고장, 이게 이제 어머니 품 장흥입니다.
이런 장의 품은 장의 과거, 현재, 미래를 내포하고 있고 이 장, 어머니 품 같은 장이 완성이 되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차별화된 장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시대별 어머니 조각상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사시대 때 어머니 모습, 그 다음에 삼국시대 때 어머니 모습, 고려, 그 다음에 조선, 그리고 근대 현대 이후 아우르는 어머님의 어떤 그 모습들의 변천사, 그리고 그 시대 때의 위대한 어머님들을 발굴해서 어머니 상을 만드는 조각공원을 만드는 거고요. 또 한쪽으로는 이제 세계적인 어머니 조각공원을 만드는 게 각 나라별,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이쪽으로 뭐 크게 얘기하면 뭐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뭐 이런 쪽의 나라들에 대한 위대한 어머니들을 이제 우리가 발굴해서 그 조각공원을 만들어서 하는 거고, 또 어머니 전시관을 만들어서 어머님에 대한 관련된 뭐 시, 어머님과 관련된 그림, 그리고 어머님과 관련된 영상들, 영화들 이런 것들을 함께 어우를 수 있는 어머니 전시관을 만들고요. 어머님의 로드길을 구성, 이쪽으로 가면 어머님의 사랑의 길, 어머님의 은혜의 길, 어머님의 생각의 길, 이런 로드길을 만들어서 명실상부한 누구나 장에 오면 아, 장이 이래서 어머니 품장이구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어머니 품의 장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 혼자만의 어떤 생각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공직자들의 첫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향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 국민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 가는 길은 그냥 길이지만 함께 가는 길은 역사가 됩니다. 장의 새로운 역사, 위대한 역사, 어머니 품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장 국민 여러분들과 향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장의 찬란한 역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하여튼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와도 따뜻한 어머니 품처럼 반겨주는 장흥에서 우리 김성훈 군수님과 귀한 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